18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험가액 나오는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의 목적, 선박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는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책임질 때, 책임이 시작할 때.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은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 선착할 때, 곳에 가액과 선착했을 때 비용을 더해서 보험가액을 하고, 희망이익도 똑같죠. 적하가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을 해서 하는데, 정하지 않았을 땐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일부 보험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거 말장난, 이거 거꾸로 한다니까. 이거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나오면 치사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 이거 잘 봐요.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 것을 추정, 보험 금액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평가보험, 보험가액, 체결-미 해가지고 약정으로 해상보험에는 거의 기평가보험이 이용된다. 왜 그랬을까, 이거를? 실적으로, 우리 이제 배 같은 경우, 육상 같은 경우는 얘가 사고 나면, 사고 났네? 거기를 갈 수 있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얼마야? 딱 나올 수 있는데, 해상보험은 이 태평양을 가다 중간에 사고 났대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어디 있는지 알고. 요새 인공위성으로 탁 찍으면 나오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죠? 옛날 거잖아요. 이건 옛날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거 사고 나면 이거 얼마 대신에 보험기간에 아무 때나 사고 나면 다 이 금액을 해줘. 보험가의 불변경 원칙 막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저기 도착했을 때 얼마 희망이익 얼마 이익 생길 것 같아. 그것까지 해줘. 그거예요. 미평가 불변경 원칙.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금액은 약정됐으나 보험가액이 아직 약정하지 않은 거. 보험금액, 야, 이거 얼마 하는데 보험가액이 안 돼. 그러면 얘는 계속 그 가액이 똑같은 거야,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 이게 쭉 가. 얼마 했는데 보험가액을 책정해야 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보험가액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거야. 그러면 얘는 보험가액, 요때 사고나 요때나 똑같이 하겠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 미평가 보험을 원칙으로 한다. 미평가. 사고 났을 때 해줄게.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돼요. 사고 났을 때 그 가액을 해줄게. 하지만 미평가 보험은 사고 발생한 그때 가액을 해 손해보험 한다. 해상보험에서는 초과 일부 보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상보험은 미평가 보험 방식을 적용할 때는 보험 가액 불변경 주의를 한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은 얼마 정했어. 근데 이게 보험 금액이 10억인데 이 건물, 이 물건, 적하가 10억이었어. 근데 이쯤 돼서 얘가 10억이 될 수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얘는 보험가액은 계속 똑같아요. 보험가액 평가는 선박의 책임있게 시행할 때, 적하보험 선정할 때 희망해가지고 보험 금액을 한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이거 많이 나와. 이거 플러스 운송보험 해왔죠? 운송보험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딱 예정보험, 확정보험, 예정보험. 확정보험은 확정된 거, 예정보험, 예정된 거. 보험계약 체결 당시 화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까 했죠? 미선박, 안 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화물에 선착되었음을 알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 화물의 종류, 수량, 가액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통지를 게을리 해태했을 때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고. 자, 원래는 이제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 문제가 지금 뭐 책임이냐, 뭘 하냐, 면책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가끔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와요. 선박의 명칭, 국적, 수량, 가액 통지. 통지하는 게 뭐냐 해서 이렇게 나오는 종류하는데, 요게 딴 게 선장의 이름, 선장 뭐 주민번호까지 안 되지만 그런 것도 나와서 선장 같은 거 그런 게 나와서 이제 한번 어렵게 나오면 하는데, 그냥 한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뭘 얘기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하고 디테일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자, 확정보험은 보험계약 내용은 전부 보험계약을 맺을 때 확정됐을 때, 예정보험은 아직 아니야.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계약을 맺은 당시에 확정되지 않고, 예정보험은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부적당하거나 불편한 경우 유용하게 해서 안다. 자, 예정보험은 보험계약 예약이 아니라 독립된 다.
예정보험은 그냥 오늘 체결하는 거야. 근데 너 배 뭐야? 어떤 거 할 거야? 아니 아직 몰라. 그냥 체결만 해줘. 내일 가서 얘기해 줄게. 이게 예정보험인데 이거는 그냥 예약이 아니야. 그 예약이 아니고 그냥 보험이다. 그냥 보험이다. 독립된 보험이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정보험 계약은 예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선박 미확정의 예정 희망보험, 예정보험, 예정적하보험 이렇게 해서 화물이 선착했을 알 때는 지체 없이 선박이 없어. 실적으로 그래요. 물건을 갖고 부두에 갔어요. 실으려고 그랬는데 배가 없네요. 배가 없어. 그럼 배가 확정될 때 우리 택시 잡을 때 이거 있잖아요. 택시 카카오 택시 해가지고 누르잖아요. 눌러가지고 나 언제 해요? 누르는데 차가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나는 보험을 체결한 거예요. 얘네하고 체결을 한 거잖아. 택시 불러줘. 체결을 했는데 승낙가 얘도 오케이 한 거잖아. 근데 택시가 없네. 그냥 택시가 잡혔을 때 그때 이제 하겠다. 그게 예정보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 증권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케이. 안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보험자의 보상하는 손해. 해상보험의 보험 사고가 뭐냐? 해상에서 생긴 모든 사고. 해상보험. 해상에서 모든 사고. 거기서 나눠진 거죠. 적하보험이냐, 선비보험이냐, 선박보험이냐 나눠진 거지. 그냥 해상보험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보상해 줄 거야? 어떤 거? 모든 사고. 침몰, 충돌, 해상 고유의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도난, 폭발, 선원의 불법행위, 하역 모든 것도 포함된다. 하역 중 여객이나 선원 생명, 신체에 약간의 담보하지 않는 해상사고 보상하지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보험 기간. 해양 단위로 그냥 여기부터 항구에서 우리 입항하잖아요. 선착해 여기까지. 여기 해양 단위거든.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 기간은 함물 또는 적하. 아까 적하 틀린 거 아니야? 적하 아니야? 적하? 선장에 착수할 때를 게시한다. 저하. 자,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요. 저도 공부했구나. 이과 나왔구나. 몇십 년 이과 나왔는데 배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 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게 쓰러지겠죠. 그래서 얘를 좀 가라앉혀야 돼. 이렇게 가라앉혀야 돼. 이만큼 반 정도 물 속에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박 자체의 무게로 가라앉지가 않는데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무거운 걸로 뭐냐면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모래주머니 이런 걸 넣는데 그럼 얘가 가라앉는데 이렇게. 이게 저하야, 저하. 가라앉히는 물건 같은 거. 거의 이제 모래나 이런 거, 물 같은 거. 근데 모래에 넣으면 되죠. 근데 그것들이 했을 때 선착했을 때 보험 기간 개시한대요.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적하, 그죠? 예, 비슷하지만 기억 없어요. 물건 얘는 택배라 그래요. 택배 붙인 경우에는 보험 기간 화물에 선착할 때, 슉 했을 때, 그러나 출항지의 정하 경우에는 그곳에서 운송이 착수할 때 개시한다. 화물 또는 저하의 선착이 착수할 후에 자 1항 또는 2항에 의해서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계약기간이 성립 때 개시한다. 되시죠? 그냥 요거 기간, 책임 언제부터 책임지냐? 그냥 보험기간 언제까지냐? 면책기간 뭐냐? 나중에 할 거예요. 운송 이렇게 노선을 잘못했을 때 면책이냐? 아니면 수하인의 고의 중과실 면책이냐? 그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보험기간 그러면 종료는 언제예요? 개시는 이때 했는데 종료는 언제냐? 자, 이게 해가지고 도착지에 화물이 내렸을 때 양육 내릴 때 해가지고 양육 또는 도착지에 화물을 인도할 때 종료한다. 그러나 불강력으로 인하여 인하지 아니하고 양육이 지연할 때는 그 양육이 보통 종료됐을 때 하겠다. 불강력으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어느 정도 잡아주고 하여간 얘가 계속 이제 한 열흘이면 되는데 오다가 좀 천천히 오고 그러면 얘는 열흘 정도 딱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박보험은 보험기간 또는 혼합보험의 형태로 한다. 아우 어지러워. 혼합보험은 뭐냐면 두 개가 겹친 거야. 뭐냐면 시간과 기간.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아니면 시간 오늘부터 내일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가는데 하루 뭐 여기까지 여기인데 하루면 되는데 하루 요것뿐이 못 올 거야. 이틀 걸린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야. 그런 것들. 기간의 경우에는 보험계획 일반 원리에 따라 책임계획 적용하지만 항해 경우는 특정 장소로부터 조건에 따라 선박이 항해 위에 출항할 때 비로소 보험기간이 개시되며 다른 곳에 출항하는 경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선박보험에서는 선박이 보험증권에 약정된 목적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는 보험기간이 종료하고, 선박은 여기다 입항해가지고 쭉 해서 딱 출항해가지고 여기서 끝난 거야. 입항해 끝난 거야. 이렇게 배에 들어간 거지. 그럼 이때까지 끝난 거야. 뭐가? 선박보험의 목적을 한 경우는 인도할 때부터 보험기간이 종료한다. 선박이 항해를 변경하거나 발항 또는 항해에 부당한 이익 지연이 있을 때는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는 항로를 이탈한 경우는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한다. 상당히 중요한데 어려워요. 네, 뒤에서 또 나와요. 이거를 2로라고 그래. 2로 다른 길로 갔다. 2로인데, 자, 선박보험은 뭐냐면 바다는 우리 저거 배웠을 거야. 이제 워런티라고 이제 배울 거야. 영어 배울 건데 지금 말고 순서이론에서 우리 그냥 야 이거 해. 고지의무 있잖아. 고지의무. 야 이거 해. 안 하면 으쌰하고 끝나잖아. 뭐 때리거나 이행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근데 해상보험에서는 이거 해. 안 해? 바로 때려버려. 이게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박보험에서는 야 너 출발하기 전에 그 지도 같은 거, 연료 같은 거, 방향 같은 거, 그 항구 같은 거 정확히 나한테 얘기해. 조금이라도 틀리지? 너 면책할 거야. 그 얘기. 팍 때려버리는 거.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자, 선박이 항해 발항 또는 항해에 부당한 지연, 이유 없이 우리는 봐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야, 지연해. 빨리 안 가. 콱. 이럴 수 있는데 얘는 면책. 바로 잘라버리고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했다. 이거 2로거든요. 이랬을 때도 뒤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봐주지만 얘는 안 봐줘. 칼 같아. 팡팡팡. 이거는 이제 원래는 감항 능력을 안 한 거니까 운행할 준비를 안 한 거. 네, 그러고 자 적하보험에서 뒤에 나와요. 또 뒤에 쭉 나오니까 뭐지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나오잖아. 감항 능력. 자 적하보험은 항해 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해 이렇게 적하보험은 화물을 선척할 때, 출항지에 운송에 착수했을 때, 인도했을 때 종료하고,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다음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다. 선박 또는 운임, 선비보험이죠. 운임, 선박보험. 부신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생긴 손해는 어떻게 면책한다. 안 봐준다는 거죠. 그 지도나 뭐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야 이거 빨리 가져와. 빨리 출항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고 없네? 면책. 두 번째, 적하보험에 붙인 경우 용선자 이렇게 해가지고 싣는 자, 이렇게 실은 자 아니면 실어서 가는 자, 송하인, 수하인, 고의 중과실에 인한 생기사고. 그러면 얘네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송하인, 수하인의 고의 중과실을 면책하는 게 아까 10분? 20분 됐는데. 저번 시간에 했구나. 운전보험 있잖아요. 운송보험에서는 면책이잖아요. 얘는 적하보험에서도 어떻게 송하인, 수하인의 고의 중과실 면책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야. 선비보험, 선박보험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표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또 도선료, 입항료, 등내마 해가지고 선비에 관한 항해자 통상 비용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야. 아까 송물하고 틀린 거예요. 송물 해가지고 부대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주고 얘는 통상적인 이런 것들, 도선료, 입항료, 어디 들어가면 돈 내잖아요. 통행료 주잖아요. 막 이런 것들, 검역료 이런 것들. 제가 이런 거 안 준다. 되셨죠? 그러니까 표로 만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가망 능력 흥결로 인한 손해, 가망 능력. 그러니까
운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상태가. 이 자세가 안 된 거야, 이 자세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그걸 이제 가망 능력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선박 또는 운임보험의 경우 누구라는 거야, 지금. 선박 또는 운임보험의 경우잖아. 그럼 여기 저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적하보험. 얘는 상관이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얘네들은 요거 송화인, 수화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지. 얘는 없죠. 송화인이 어디 있어? 선박보험에 선장이 운전을 하지. 선장이 송화인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선장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얘는 선박보험, 운임보험에서는 어떻게? 고의중과실 얘기가 없는 거야. 그냥 운송보험하고 어디 적하보험만 있는 거다. 근데 적하도 말만 적하지 얘도 택배잖아, 택배. 바다 택배. 그러니까 이거 면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망, 능력, 흥결로 인한 손해. 자, 가망, 능력, 흥결에 대한 보험적 책임. 그래서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데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박. 해상보험에 그래. 얘네들은 그냥 가망, 능력, 흥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에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상한다. 요 정도. 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나 이거 손해하고 상관이 없어. 입증을 하면 된다. 일단 이거 한번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 자, 적하보험에서 용선자 이렇게 태우는 애, 송화인 받아서 이렇게 가는 애, 수화인 받는 애, 주인 고의중과시 적하보험에서 용선자,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보험의 목적에 적하여 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로 이룬 뭐 고의 중과실 사고는 면책이다. 용선자, 송화인 물건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고 수화인은 운송물 수령권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들의 고의 중과실은 면책이다. 희망이익보험은 적하보험과 결합하여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희망이익보험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죠? 자, 희망이익보험도 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수화인, 송화인, 중과실, 고의중과실 면책이다. 이렇게 이거만 보시면 돼요. 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래서 용어 때문에 용선자가 뭐고 수화인이 뭐고 송화인이 뭐 수화인이 뭐고 희망이익보험이 뭐고 용어가 어려운 거지. 용어만 알면 똑같잖아. 희망이익보험은 이 물건이 글로 가야 되잖아. 그럼 동떨어져서 보험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면책이다. 통상적인 비용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통상적인 뭐 도선료, 입학료, 등한료, 금한료 이런 것들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되셨죠? 되셨어. 해상보험에서 위험의 변경 증가. 해상보험에서는 어떻게 조금만 잘못해도 면책한다 그랬어요. 선박이 보험 계약에 정해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 나 A라는 부대에서 갈 거예요. 근데 B에서 출발했어. 면책. 두 번째, 계약자에 정해진 도착항이 아닌 나 이쪽에 도착할 건데 딴 데 도착했어. 어떻게? 면책. 세 번째, 보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 계약에 정해진 도착항 변경된 경우는 보험자는 그 항의 변경이 결정되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딴 데로 하겠다. 선박의 보험 계약에 정해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으로 출발할 때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케이. 선박의 계약에서 똑같은 얘기요. 여기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얘도 나 일로 갈 건데 나 일로 갈 거야. 그래 그때보다 나 책임 안 질 거야. 됐죠? 2로 나옵니다. 2로. 요 정도. 2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계약에서 정해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 이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박이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그래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가항력이나 인명구조 등의 정당한 사유 선로가 이탈에 해당된다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자, 이거 여기 있다 그려볼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부두 A에서 B로 가야 돼요. 오케이, 나 일로 갈 거예요.
바랑아 도착한 다 정해진 거 오케이 됐어. 근데 이렇게 가는데 쭉 가다가 아 여기 좀 재미없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게 2로거든. 2로 다른 길로 간다. 2로 어떻게? 면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쭉 가다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써야지. 쭉 가다가 이렇게 간 거야. 이 산이 아닌가 봐. 다시 갈래. 아, 제자리로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왔어. 이거 면책이라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얘는 아예 가서 다른 길로 갔어. 당연히 면책 오케이 했는데 얘는 쭉 가다 다른 길로 갔어. 이 길이 아니야. 다시 후진. 배도 후진할 수 있나? 있나요? 모르겠네. 후진할 수 있죠. 오토바이가 없잖아요. 오토바이가 후진할 수 없고 끌고 가고 큰 오토바이는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진해서 다시 와서 얘가 쓸데없는 소리인데 자 다시 왔어. 그래서 다시 왔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선박이 손해 발생 전에 원 항도로 돌아와서 다시 가서 사고 나도 얘는 안 해주겠다. 왜냐? 진짜 그 해상 보면 그냥 칼같이 보는 그냥 조금만 잘면서 팍! 이 정도는 봐줄만 하잖아요. 솔직히 봐줄만 하잖아. 우리 택배는 이렇게 가다가 길 막히네 일로 가야지 하다가 이 길이 아니야. 아까 그 길이 났어. 다시 왔어. 가다가 사고 나면 해줘야 안 해줘? 해주잖아요. 우리는 보상을 해주는데 얘는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불강력 이거는 뭐 인명구조 당연히 해주겠죠. 이거는 얘는 자 항해 및 항해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대요. 발행지 지연할 때는 애가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 또는 항해 지연해서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시기 기간에 의하여 위험률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육상 우리가 운전하고 그럴 때는 일로 가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렇지가 않대요. 일로 가는 거 되게 틀리다. 일로 가면 뭐 우리 그 좀 범유다 삼각지대 막 이런 거 옛날에 들어봤잖아요. 그럴 수 있고 여기는 태풍이 불 수 있고 여기는 안 불 수도 있고 파도가 높을 수도 있고 여기 안 불 수도 있고 난초? 그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타이타닉 같은 보면은 이렇게 돌다가 콕 떨어지잖아요. 걔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위험이 커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본대요. 자, 선박 변경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물건, 택배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박을 변경할 때는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면책한다는 소리죠. 면책. 왜 그럴까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100개야. 이 물건이 100개예요. 그래서 이만한 배에 실으면 돼. 이렇게 다 실리는데 배가 없네. 진짜 작게 그린 게 아니고 조그만 거. 그러면 이렇게 실어야 되겠죠? 사고 위험이 커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마 이렇게 싫겠어요? 자, 양도 효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보험 계약이 종료하지 않는다. 동의가 있을 때 선박보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하 운임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양도할 때는 선박을 양도하는데 적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전손 손해보험이 잠깐만요. 요거 이제 올리고 현실 전손. 자, 전손이 뭐야? 다 손해 입은 거. 요 뒤에 가면 뭘 배우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그 보험 위부라고 배워. 보험 위부 재밌는 거. 이상한 게 이상. 얘네 그러니까 해상보험의 특별한 뭐라고 그래야 돼? 얘네만의 특징 막 그런 거 있어요. 보험 위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전손 같은 거. 그래서 전손 다 한 거. 피보험이 전부 몇시 본래 용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소멸한 거. 잔존물에 어느 정도 금전적 가치가 지더라도 전손을 볼 수 있다. 배가 있는데 배가 막 엔진까지 막 타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만 있어. 전손 이런 거. 껍데기만 있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게 배로서 가치가 있나요?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전손의 경우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액 정의 보험에서 보상한다. 우리하고 똑같죠. 보험자 그의 손해사정 비용, 손해방지 비용 등을 보상한다. 똑같죠. 전손 또는 전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다. 현실 전손은 뭐냐면 실적으로 내 눈앞에서 딱 본 거야. 진짜 다 부셔졌네. 추정은 이거 고쳐봐야 1억짜리인데 고치는데 한 2억거든. 2억 들어. 아예 전손하자. 이런 것들. 자, 현실 전손은 선박의 전부가 2개월간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선박이 분명한 것으로 선박이 분명한 것으로 한다. 말이 이상하네. 행방이 선박 그러니까 선박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박이 2달 동안 없어졌네요. 그러면 2달이면 거의 이제 침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현실적인 전손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손도 있고 2개월 동안 중요해. 2개월 나중에 그만 얘기할래. 2차 얘기는 그만할게요. 원래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선원근제라고 들어요. 선원법. 선원근제 하면 애들이 똑 떨어져.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하다가 바다에 똑 떨어져. 근데 한 달 동안 못 찾으면 그건 죽은 걸로 보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선박도 2달 동안 못 찾는다. 그러면은 이게 전손 처리를 하겠다. 해서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거나 보험의 목적이 훼손되어 더 이상 보호할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현실 전손이 된다. 그리고 2개월간 행방불명 제가 계속 반복하죠. 2개월 동안 행방불명 2개월 뒤에 가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죠? 현실 전손을 추정한다. 추정하는 거예요. 해당 보험의 불법액은 상당히 모르는 현실 전손을 추정한다. 오케이. 자, 추정 전손이 있어요. 하는데 현실 전손이 불가피하거나 보험 목적이 보험 가액의 초과한 비용을 해가지고 전손을 한다. 보험 위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뒤에 할 거야. 다음 시간 정도 할 거예요. 위부 재밌어요. 그러니까 추정 전손 뭐냐면 가져왔어 배를. 근데 고치는데 뭐 어떻게 더 드니까 이거 그냥 니네 가져가고 이 보험 가액 얼마야? 보험금액 내놔. 보험금액 내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분손 빨리 해서 요거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냥. 자, 분손 선박의 일부 손해 보상.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손해된 부분이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 사고에 인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책임진다. 오케이. 됐죠? 자, 선박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하지 아니함으로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오케이. 자, 선박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로 인해 감가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되셨죠? 안 됐을 텐데. 자, 선박이 일부 그러니까 일부 부셔진 거야. 앞에만 뚝 나가는 거야. 앞에 아니면 이렇게 뒤에 앞에 도시라고 그래요. 그 잘리거나 막 이런 거 있을 때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이 전부 수선한 경우에는 훼손되는 다 수선한 거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1회 한도. 한 번만 해주겠다는 거야.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이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감가액이 어디예요? 감가액이 뭐냐면 많이 얘를 수선했으면 중고차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차 사고 나면 감가액이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사고 난 차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있어도 떨어져요. 원래 1년 된 차하고 10년 된 차하고 똑같아요? 틀리죠. 왜? 감가액이라거든요. 그만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사고 나면 같은 1년 된 차지만 사고 나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감가액이에요. 감가액은 보상할 책임이 있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않았대. 보험자는 그로 인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대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분선. 보험의 목적이 적하가 훼손되어 양육항에 도착할 때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적하가 물건이 갔는데 얘는 부셔지고 조금 부셔지고 기능을 못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럴 때 비율로 한다. 보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육하에 했을 때 한다.
자, 상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적하의 일부 멸시한 수량이나 중량이 감소된 경우는 동일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일부 보험의 경우는 보험자에 해서 가액. 여기 나왔죠.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이거 헷갈리다니까 계속. 일부 보험이면 무조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 대한 요거 아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있다. 자, 적하 매각에 인한 손해의 보상.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어 쭉 가는데 얘를 팔아야 돼. 보험의 목적 적하를 매각할 때는 보험자는 그 대금의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상한 건 당연하겠죠. 1억짜리를 하다가 가다가 1,000만 원을 팔았어. 빼고 줘야지. 매수인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는 보험자는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 대위. 들어보셨죠?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비용. 공동훼손 분담금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훼손. 좀 이따가 공동 이게 있대요.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공동훼손 분담액의 보험가액 중요한 거 또 체크하고 초과할 때는 그 초과에 대한 분담액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해서 자 일단 처음 공동훼손이 뭔지를 알아야죠. 쭉 가요. 배 타고 쭉 가요. 하다가 적하보험이잖아. 적하보험이 그러니까 파도 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항해를 쭉 하는데 이렇게 가나? 그러니까 배가 쭉 가는데 위험하고 막 침몰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건을 버려야 되잖아요.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훼손. 같이 해서 야 이거 버리자. 같이 일로 와봐. 야 이거 좀 버리자. 우리 침몰하잖아. 버리자.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분담금, 공동해서 분담금에는 분담금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근데 어디 지냐? 보험가액 한도로 준다는 거. 뭐가요?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보험 금액 안에서 했잖아요. 야 일로 와봐. 야 너 얼마까지 이거 사고 나면 얼마 해줄 거야? 이거 1억.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보험 금액이죠. 그 안에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데 얘는 뭘 기준으로 한다?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거라니까요. 이거 다 몰라도 돼. 그냥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됐죠? 보험 가액, 금액 아니에요? 가액. 가액 얘기 뒤에 또 나와요. 구조료 있는데 그때 나와요. 다 여기는 원래 보험 금액이에요. 근데 얘만 보험 가액 초과할 때 기준으로 얘 초과할 때는 초과에 대한 분담금 보상하지 않는다. 가액까지 해주겠다. 훼손이나 선박인의 공동해서 선박이나 적하여 처분하면서 생긴 희생 또는 비용을 말한다. 살고 봐야지. 배가 침몰한다. 이거 비싼 거라고 이거 택배 명품 백이면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 바다에 다 던진단 말이에요. 살고 봐야지. 그런 것들.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동훼손 비용이라고 한다. 부담해가지고 공동에 보상할 책임이 있고 초과액, 보험가액 되셨죠? 보험가액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조료 뒤에 나오죠. 요거만 하고 넘어가요. 우리 힘들지만 참으세요. 요거까지만 하면 끝이요. 그죠? 요거까지만 하고 자 구조료 구조해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을 구조료 분담 가액을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 대한 분담금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뭐냐면 구조하면서 든 돈을 하는데 어디 기준이 뭐다? 보험 금액이 아니고 보험 가액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 말장난 많이 한다니까요. 보험 금액. 대부분 왜냐면 우리는 다 보험 금액이거든요. 지금 보험 금액 한도로 하지 보험회사가 미쳤어요? 자기가 약속한 거 그 이상 해주지 않잖아. 나 이만큼만 해줄게. 약정을 한 건데. 근데 얘는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보험 가액 초과한 보상하지 않는다. 구조로는 구조 계획이 없이 구조한 구조자가 받을 보수를 말하고 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사고 나면 어디서 와요? 뭐 소방서가 하지만 국가에서 오잖아요. 국가. 소방서도 국가니까 하여간 공무원이잖아요. 하여간 중공무원인데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국가에서 온단 말이에요. 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 뭐 산에 올라가다 뭐 시베리아 막 있잖아요.
K2 막 올라가다 구조되고 있잖아요. 조난되고 막 그러면 누가 가냐면 그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가서 구해주는 게 아니고 민간 구조대가 가요. 걔네들. 그래서 걔네들을 드는 돈을 주니 안 주니 막 그런 게 있어요. 여행자 보험에서 막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재산보험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뭐 구조하다가 돈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준다? 보험 금액이 아니고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준다. 보험 가액. 그래서 보험자는 담보 위험을 일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분담 초과할 때는 언제 보험가액. 그렇게 뭐 중요치 않아요. 이것만 중요한 거. 보험가액 특별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1분만 얘기가 끝날 거예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이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지급한 특별 비용을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여기는 보험 금액 한도죠. 맞죠? 내 말이 맞죠? 보험자가 담보 위험을 이해하여 보험 목적에 발생한 손해 방지하기 위해 방지하거나 경감. 많이 들어봤죠? 손해 방지 비용은 보상해 준다 그 얘기예요. 보험자는 보상을 별도로 이런 특별 비용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법에서 특별 비용은 보상을 규정하면서 그 보상 한도는 보험 금액으로 제한한다. 손해 방지 비용의 특징이다. 특징. 되셨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이제 제가 왜 그러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막 왔다 갔다 뭐 갑자기 보험금액 보험가액 머리가 아파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요거는 보험금액 보험가액은 디테일하게 좀 어렵게 나오는 거고,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계속 얘기했죠. 표 만드는 거. 책임 언제 지고 언제부터 책임 언제 지고 보험기간 언제고 종기가 언제고 면책기간 언제고 뭐 2로 했을 때 한다. 송화인 면부채 그거 총 몇 개 안 돼. 그거 해봐야. 그러니까 선박보험, 해상보험조에 적합한 선박, 선비보험, 운임보험, 희망보험 해가지고 정리하고 운전자보험 아니지. 운송보험 해가지고 그거만 표로 만들어 탁 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은 거기까지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땐 좀 디테일하게. 이게 기출문제예요. 여기 보험가액. 기출문제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기출된 거예요. 보험 금액 한도로 한다 해서 틀린 질문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지. 지금은 이거 왜냐면 여러분 보험 가액 외워야지.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큰 건데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거 공부하고 요거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 풀이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